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신 나이트입니다. 모어원 문제풀이 시간이죠. 6년 동안 출제되었던 모어원 문제들을 모두 풀어볼 겁니다. 단축응력 2문제, 이축응력 2문제, 평면응력 12문제, 변형률 2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형률 모어원을 이용하게 되는 스트레인 로제트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축응력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 단면 봉이 100kN의 압축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재료의 경사단면 ZZ에 생기는 수직응력 시그마 N, 전단응력 타우 N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이때 균일 단면 봉의 단면적은 1000mm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응용 요소를 떼와서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 축을 X축이라고 하면은 이 X축이 압축 하중을 받고 있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압축 응력도 받고 있겠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압축 응력을 받는지 압축 응력 시그마는 2분의 P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하중 P는 100kN이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고요. 단면적 A는 1000mm 제곱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값을 계산을 해주면 시그마 값은 10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고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메가파스칼이니까 100메가파스칼로 구할 수 있죠. 압축 응력이 100만큼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응용 요소를 그렸으니까 이 응용 요소를 바탕으로 모호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면을 보면은 압축 응력 100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00이 시그마 값으로 나타나지고요. 그리고 전단 응력은 딱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값이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으로 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응력이 주어져 있지도 않고 전단 응력이 주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좌표로 0,0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찍힌 이 두 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을 그려주면 모원이 작성이 됩니다. 문제에서 경사단면 ZZ에 생긴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힘 P에 의한 응력을 구할 때 단면은 힘 P와 수직인 지금 제가 새롭게 표시한 단면 AA입니다. 문제에서 ZZ 단면을 기준으로 다시 응력들을 구하라고 했으니 기존 단면 AA에서 ZZ 단면이 되려면 이 각도만큼 반시계로 차이가 나면 되죠. 이 각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 각도가 90도이니 이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30도에서 60도고요. 그런데 이 각도도 90도이니 이 각도는 30도입니다. 그러면 이 힘 P에 의한 응력 시그마는 100이었는데요. 제가 빨간색 형광펜 칠한 이 값이죠. 이 값의 단면적 A의 단면은 EAA입니다. ZZ는 AA를 기준으로 반시계로 30도니까 응용 요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기준으로 반시계로 30도 회전한 이 축을 기준으로 그리고 모원에서는 빨간색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30도의 2배 60도를 회전한 이 점이 ZZ의 응력들이 되겠죠. 시그마 n과 타우 n을 구하는 방법은 개념 강의에서 증명까지 다 했고 쉽게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만약 개념 강의를 듣지 않으셨다면 꼭 듣고 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값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시그마 x는 100으로 구했죠. 그런데 이 화살표 방향이 압축 방향이니까 시그마 x에 마이너스 100을 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y는 0이고요. 그리고 타우 xy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타우 xy 0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세타는 반시계로 갈수록 플러스니까 반시계로 지금 30도 가고 있으니 플러스 30도죠. 세타는 플러스 30도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기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정답은 3번이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마 n, 타우 n을 응용 요소에 표시를 해볼 겁니다. 응용 요소의 기존 축에서 반시계로 30도 회전한 이 축을 기준으로 응용 요소를 봤을 때 이 면이 시그마 n, 타우 n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그마 n, 타우 n 반대편에 있는 이 점이 있죠. 이 점은 시그마 n 다시 타우 n 다시인데요. 이 점에서 180도 차이가 나고 있죠. 응용 요소에서는 90도 차이 나야 하니까 이 면이 이 점을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련하여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복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처음 문제니까 이 시그마 n
타우 n을 구할 때 이 공식 말고 모어원의 기하적인 특성만을 이용해서 이 두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그마 n을 구해볼 텐데요. 시그마 n은 0에다가 반지름을 빼주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60도 기준으로 밑변을 빼주면 되겠죠. 이 두 점 사이가 100으로 지름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50이고 0에서 반지름 50을 빼면은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에다가 삼각형의 밑변을 빼줘야 하는데요. 삼각형의 밑변은 반지름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 50에다가 코사인 60도 해서 계산기를 보시면 시그마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우 n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우 n은 이 삼각형의 60도 기준으로 높이를 알면 구할 수 있죠. 높이는 반지름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50에 사인 60도니까 계산기를 보시면 43.30 나옵니다. 타우 n의 부호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 있는데 타우 축이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플러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축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면은 타우 값이 플러스고요. 타우 n 값이 지금 이 점에 찍혀 있으니까 타우 n 값은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우 n은 플러스 43.3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그마 n과 타우 n 구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단면을 가진 외팔보가 있습니다. AA 면에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물어봤네요. 외팔보의 응력 요소를 떼와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힘이 이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으니 응력 요소를 기준으로 인장 응력이 가해집니다. 인장 응력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는 A분의 P 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힘 P는 800N이죠. 그리고 단면적 A는 40mm 곱하기 40mm니까 1600mm 제곱이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시그마는 0.5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인데요. 문제에서는 킬로파스칼을 물어봤습니다.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메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의 메가는 10의 6승이고요. 킬로파스칼의 킬로는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0.5 메가파스칼은 500 킬로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이 500kPa를 이 응력 요소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어원을 그려볼 건데요. 오른쪽 면을 보면은 인장으로 500이니까 플러스 500이죠. 그리고 전단 응력은 가해지고 있지 않으니까 0이죠. 그래서 500,0으로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면을 보겠습니다. 수직 응력도 없고 전단 응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0,0으로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한 두 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을 그리면 되겠죠. 원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볼 건데 A면에서의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빨간색 표시한 응력의 기준 단면은 제가 새롭게 표시한 이 ZZ 단면입니다. ZZ 단면이 AA 단면이 되기 위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모어원의 좌표축에서 반시계로 회전할 때 플러스라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ZZ에서 A로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30도만큼 회전을 해야 한다고 표시하겠습니다. 빨간색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30도, 응력 요소에서 표시해 보면은 빨간색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30도, 모어원에서 표시해 보면 빨간색 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30도 곱하기 2, 60도만큼 회전을 하면 이 점이 시그마 n, 타우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n, 타우 n 각각 구해 볼 건데요. 단순하게 값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시그마 x는 500이었죠.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시그마 y는 0이죠. 그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타우 xy 전단 응력은 없죠. 0입니다. 그대로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세타는 마이너스 30도죠. 마이너스 30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정답은 3번이죠. 다음으로 이 방법 말고 기하 특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그마 n부터 볼게요. 이 점에서 수선을 내리면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시그마 n은 0을 기준으로 반지름을 더하고 삼각형의 밑변을 더해주면 됩니다. 지름이 0과 500의 차이니까 500이 지름이죠. 그러면 반지름은 250입니다. 그대로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밑변은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60도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250 곱하기 코사인 60도 표시를 해줬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75 나오고요. 다음으로 타우 n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우 n은 이 삼각형의 높이를 알면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의 높이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 60도입니다. 그대로 표시를 해줬고요. 그러면 계산기를 보시면은 216.51 나오죠. 부호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 타우 축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플러스인데 이 좌표는 시그마 축 아래에 위치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n, 타우 n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추극력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 볼게요. 이추극력 상태의 젤 내에서 서로 직각 방향으로 400메가파스칼의 인작 응력과 300메가파스칼의 압축 응력이 작용할 때 재료 내에서 생기는 최대 수직 응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로 직각 방향으로 400메가파스칼의 인작 응력, 저는 이 축을 기준으로 인장 방향으로 400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300메가파스칼이 압축 응력이니까 압축하는 방향으로 300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어원 작성해 보겠습니다. 응력 요소의 오른쪽 면을 보면은 인장 방향으로 400이니까 플러스 400이고요. 타우 xy 전단 응력이 주어진 게 없으니까 0이죠. 그래서 400,0으로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위쪽 면을 보면은 압축하는 방향으로 300이니까 마이너스 300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단 응력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00,0으로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을 그려주면 원이 작성이 된 거죠. 문제에서는 최대 수직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최대 수직 응력은 최대 주응력으로 모어원과 시그마 축이 만나는 값 중 오른쪽 지점의 시그마 값입니다. 모어원과 시그마 축이 만나는 값 중 오른쪽 지점의 시그마 값입니다. 400이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방금 풀었던 문제와 토시 하나 빠짐없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은행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평면 응력 12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평면 응력 상태에서 최대 전단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조건을 보고 응력 요소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방향 인장 응력이 175입니다. 플러스 175죠. X방향으로 인장이니까 다음과 같은 화살표로 175를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Y방향 인장 응력 35메가파스칼입니다. Y방향 인장이니까 이 화살표로 35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XY 방향 전단 응력이 플러스 60메가파스칼이죠. 플러스니까 다음과 같은 화살표를 그대로 표시를 해주고 60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어원을 그려볼 텐데요. 응력 요소의 오른쪽 면을 보면은 인장으로 175니까 플러스 175. 이 화살표는 응력 요소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회전을 하게 되니까 반시계 회전일 때 플러스인 것을 고려하여 플러스 60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위쪽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살표는 인장으로 35니까 플러스 35고요. 이 화살표는 중심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이고요. 크기는 60을 그대로 들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을 그려주면 원을 그린 거죠. 문제에서는 최대 전단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최대 전단 응력은 원 중에서 가장 큰 타우 값이죠. 이 지점의 타우 값이 최대 전단 응력이 됩니다. 결국에는 반지름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점에서 타우 축에 수선을 내려주겠습니다. 이 길이는 60이죠. 그러면 이 길이를 알면은 이 두 길이의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여서 반지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와 35를 더해서 2를 나눠주면 이 점의 시그마 좌표가 되겠죠. 105입니다. 그러면 175에서 105를 빼주면은 이 길이가 나오고 70입니다. 이 길이는 60이었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해서 반지름 값 구해주면은 계산기를 보시면 92.20이 나옵니다. 정답 3번이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응력 상태에서 시그마 x와 시그마 y만이 작용하는 이축 응력에서 원이 반지름이 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크고요. 타우 xy가 없고 시그마 x와
시그마 y만이 있으니까 사실상 이축응력 문제죠. 바로 이 조건대로 모어원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x, 0, 시그마 y, 0 이 두 점이 서로 마주보는 원을 그리면 모어원이 작성이 되겠죠.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조건이 만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x, 시그마 y 둘 다 양수여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시그마 x가 양수, 시그마 y는 음수로 나타나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시그마 x도 시그마 y도 둘 다 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원의 반지름이 되는 것을 구해야 하는데 시그마 x에서 시그마 y를 빼면은 지름이 되고요. 지름에서 2를 나눠주면 반지름이 되죠. 그러면 반지름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x는 700메가파스칼, 시그마 y는 마이너스 300메가파스칼. 작용하는 평면 응력 상태에서 최대 수직 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타우 xy도 주어져야 평면 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타우 xy가 없으니까 이축 응력이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응력 요소로 나타내자면 시그마 x는 플러스 700메가파스칼인데 플러스니까 인장 방향으로 700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그마 y는 마이너스 300에서 마이너스가 압축이니까 압축 방향으로 300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원을 그려줄 건데 응용 요소의 오른쪽 면을 보고 700,0, 응용 요소의 위쪽 면을 보고 마이너스 300,0을 찍을 수 있죠. 두 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을 그려주면은 모원이 작성이 된 겁니다. 문제에서 최대 수직 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을 물어봤으니 최대 수직 응력은 최대 주응력이고요. 모원과 시그마 축이 만나는 값 중 오른쪽 지점의 시그마 값이니까 그림으로 보면 모원과 시그마 축이 만나는 값 중 오른쪽 지점의 시그마 값 700이죠. 최대 수직 응력은 700이고요. 다음으로 최대 전단 응력은 반지름이죠. 마이너스 300에서 700까지가 길이가 1000인데요. 이 1000이 지름이죠. 그러면 반지름은 1000에다가 2를 나눠주면 되겠죠. 500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으로 시그마 x, 시그마 y 뿐만 아니라 타우 xy도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응력 요소와 모어원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최대 수직 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어원과 시그마 축이 만나는 값 중 오른쪽 지점의 시그마 값인데 이 점이 최대 수직 응력이 되겠죠. 시그마 맥스 값은 이 원의 특성 때문에 700보다는 무조건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답에는 700보다 큰 값이 애초에 없죠. 그래서 잘못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시험은 문제은행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대로 다시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보기를 보고 문제의 조건이 평면 응력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축 응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응력 상태의 한 요소에 시그마 x 100메가파스칼, 시그마 y는 마이너스 50메가파스칼, 타우 xy는 0인 평판에서 평면 내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응력 요소로 표시를 해보자면 시그마 x는 플러스 100메가파스칼이니까 인장 방향으로 100만큼 표시를 해줬고요. 시그마 y는 마이너스 50이니까 압축하는 방향으로 50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타우 xy는 0인데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값이 0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어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면을 보고 100,0, 위쪽 면을 보고 마이너스 50,0을 찍을 수 있고 이 두 점을 서로 마주 보도록 원을 그리면은 모어원이 작성된 겁니다. 문제에서 최대 전단 응력을 물어봤으니까 반지름 값이죠. 마이너스 50에서 100까지가 지름이죠. 마이너스 50에서 100까지는 150이고요. 지름이 150이니까 반지름은 75가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면 응력 상태에서 최대 주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대로 응력 요소로도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주어진 응력 요소를 모어원으로 바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면을 보시면은 이 힘은 인장의 방향이니까 플러스 500이고요. 이 힘은 중심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00이 되겠죠. 그래서 500, 마이너스 300으로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면을 보면은 이 힘은 압축의 방향으로 300이니까 마이너스 300, 그리고 이 힘은 중심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300, 300으로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대 주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이 점의 시그마 좌표죠. 저는 시그마 1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그마 1은 1의 중심 좌표의 시그마 값에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죠. 500과 마이너스 300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눠주면은 이 점의 시그마 값이 되죠. 이 점의 좌표는 100, 0입니다. 이 100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 점에서 시그마 축에 수선을 내려주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볼 수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이 길이는 500에서 100을 빼주면 나오죠. 400입니다. 이 길이는 마이너스 300과 이 점의 타우 값인 0의 차이죠. 이 길이는 300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공식을 활용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계산기를 보시면은 500 나옵니다. 반지름 500을 구했으니까 이제 최대 주응력 구할 수 있죠. 100에다가 반지름 500 더해주면은 600이고 600이 최대 주응력이죠.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응력 상태에 있는 재료 내부에 서로 직각인 두 방향의 수직 응력 시그마 x, 시그마 y가 작용할 때 생기는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을 각각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하면 다음 중 어느 관계식이 성립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력 요소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타우 xy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건으로 평면 응력 상태라고 말을 했으니까 타우 xy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를 통해서 응력 요소를 그려볼 건데요. 자, 이렇게 일반식을 세울 때는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앞에 붙는 부호가 모두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세워도 일반식이 된다는 걸 개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응력 요소에 모두 플러스 방향으로 화살표들을 표시를 하고 미지수 세 가지를 적어 주겠습니다. 오른쪽 면을 보고 시그마 x, 타우 xy를, 위쪽 면을 보고 시그마 y, 마이너스 타우 xy를 찍을 수 있습니다. 두 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을 그려주면은 모원이 작성이 된 거고요. 문제에서 최대 주응력, 최소 주응력 각각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 모어원과 시그마 축이 만나는 오른쪽 지점이 최대 주응력, 왼쪽 지점이 최소 주응력을 나타내겠죠. 이 두 점으로 나타내는 원의 중심 좌표와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원의 중심 좌표는 동일하죠. 마주보는 이 두 점을 이용하여 구한 원의 중심 좌표는 2분의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 0이죠. 마주보는 이 두 점을 이용하여 만든 원의 중심 좌표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0이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동일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의 평면 응력 상태에서 최대 주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응력 요소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우 xy는 60메가파스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림을 봤을 때 전단 응력이 가해지는 화살표는 부호가 음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응력 요소를 기준으로 모어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우 xy는 마이너스 60이어야겠죠. 여기 있는 이 식은 타우 xy의 절대값이 6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응력 요소를 바탕으로 모어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면을 보면은 시그마 x는 인장 방향이니까 플러스고요. 값은 175니까 플러스 175. 그리고 타우 xy는 중심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반시계 회전이 플러스니까 이 전단 응력은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60. 다음으로 위쪽 면을 보면은 시그마 y는 인장 방향이니까 플러스고요. 그 값이 35니까 플러스 3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다 능력은 중심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회전을 하게 되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60 이렇게 두 점의 좌표 표시했습니다. 이 두 점이 서로 마주보게 원을 그리면 모어원이 작성이 된 거죠. 문제에서는 최대 주응력을 구하라고 했죠. 이 점의 시그마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이 점을 시그마 1, 0이라고 하면 시그마 1은 원의 중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죠. 원의 중심은 175와 35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눠주면 되죠. 105입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05,0이고요. 이제 105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 점에서 시그마 축에 수선을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을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에서 105를 빼주면은 이 길이가 나오죠. 이 길이는 70입니다. 그리고 타우 값이 마이너스 60에서 0까지 차이가 60이니까 이 길이는 60이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활용하여서 반지름 구할 수 있죠. 계산기를 보시면은 92.20입니다. 그러면 최대 주응력 구하기 위해서 원의 중심까지의 길이인 105에다가 반지름 92.20을 더해주면은 197.20인데 정답은 4번이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평면 능력 상태에서 최대 주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시그마 x는 타우, 시그마 y는 0, xy는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타우를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응용 요소를 그려보겠습니다. 시그마 x는 타우다. 이 식은 인장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주고 타우를 적어주면 되겠죠. 시그마 y는 0이니까 애초에 저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타우 xy는 마이너스 타우인데 이 마이너스를 보고 이 화살표대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타우만큼으로 표시를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모어원을 그려볼 건데요. 오른쪽 면을 보고 타우 콤마 마이너스 타우, 위쪽 면을 보고 0 콤마 타우 이렇게 두 점을 찍을 수 있죠. 두 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을 그려주면 모어원이 작성이 된 겁니다. 문제에서 최대 주응력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점이 시그마 1, 0이라면 이 시그마 1 값이 최대 주응력이 되겠죠. 시그마 1은 원의 중심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더하면 값이 나오죠.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부터 구해보겠습니다. 타우와 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중심 좌표의 시그마 값이 나오죠. 2분의 타우입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 좌표 2분의 타우, 0으로 나타냈고 다음으로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시그마 축에 수선을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죠. 직각삼각형을 그대로 떼어왔습니다. 이 길이는 타우 길이에다가 2분의 타우를 빼주면 되죠. 타우에다가 2분의 타우를 빼서 이 길이인 2분의 타우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이 점의 타우 좌표인 마이너스 타우와 이 점의 타우 좌표인 0과의 차이니까 이 길이는 값이 타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반지름 구할 수 있죠. 계산기를 보시면은 1.118 곱하기 타우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최대 주응력이니까 최대 주응력은 이 길이 더하기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 2분의 타우에다가 이 길이 반지름으로 1.118 타우 더해주면은 정답은 1.618 타우 3번 되죠. 다음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동일했던 문제가 있었죠. 이게 평면 응력이 아니라 이축 응력으로 나왔어야 했다는 오류까지 똑같이 반복이 되었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 응력 조건 하에 최대 주응력이 몇 킬로파스칼인지 물어봤습니다. 시그마 x는 400, 시그마 y는 마이너스 400, 타우 xy는 3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응용 요소가 문제의 조건으로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응용 요소를 바탕으로 모어원을 그려볼게요. 응용 요소의 오른쪽 면을 보면은 400,300으로 위쪽 면을 보면은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300으로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두 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을 작성을 하면은 원이 그려지죠. 문제에서 최대 주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점의 시그마 좌표를 시그마 1이라고 한다면 이 시그마 1이 최대 주응력이 되겠죠. 원의 중심 좌표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시그마 1이 됩니다.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할 건데 400과
마이너스 400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눠주면 되죠. 이 좌표의 시그마 값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지름 값만 알면 되는데요. 이 점에서 시그마 축까지 수선을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이 길이는 400에다가 0을 빼주면 되죠. 길이가 400이 나옵니다. 이 길이는 300에다가 0을 빼주면 되죠. 이 길이는 300이 됩니다. 그러면 두 길이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반지름은 50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최대 중력 시그마 1은 원의 중심 시그마 좌표 더하기 반지름이니까 0 더하기 반지름 500.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평면 응력 상태에서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된 X-축 상의 수직 응력 값을 물어봤습니다. 응력 요소가 주어져 있죠. 5원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응력 요소의 오른쪽 면을 보면은 인장하는 방향으로 20이니까 플러스 20이죠. 그리고 전달 응력은 응력 요소의 중심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반시계 회전이 플러스니까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고요. 크기가 10이니까 마이너스 10으로 좌표에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20, 마이너스 10으로 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면을 보면은 압축하는 방향으로 10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전달 응력이 응력 요소 중심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회전하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크기는 10이니까 플러스 10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10으로 좌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을 그리면 모원이 작성이 된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X-축 상의 수직 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X-축 상의 수직 응력을 구해야 하는데 빨간색 면의 기준인 X축에서 반시계로 30도만큼 차이가 나니까 모원에서 보면은 빨간색 점에서 반시계로 30도 곱하기 2만큼 그러니까 60도만큼 반시계로 회전했을 때 이 점이 시그마 n, 타우 n이라고 하면 문제에서는 이 시그마 n 값을 물어본 것입니다. 기호로 시그마 x 다시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n 대신에 시그마 x 다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n 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죠. 시그마 x는 플러스 20이었고요. 시그마 y는 마이너스 10이었죠. 그리고 타우 xy는 마이너스 10이었고요. 그리고 세타는 반시계로 30이니까 플러스 30도죠. 값을 각각 다 대입하면 계산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런데 이 방법 말고도 모어원의 기하 특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었죠. 이 점에서 시그마 축에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시그마 n은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이 직각삼각형의 이 길이를 빼주면 시그마 n이 되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부터 구해보겠습니다. 20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더해주고 2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5가 나오고요. 이 점은 5,0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삼각형의 이 길이를 알아야 하죠.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지름과 이 각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다 나타내자면 반지름과 이 각도를 알아야 하는데 일단 이 점에서 수선을 내려 보겠습니다. 반지름 r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해야죠. 이 점의 좌표 20은 이 길이를 나타내고요. 이 점의 좌표 5,0에서 5는 이 길이를 나타내니까 20 빼기 마이너스 5를 하면은 이 길이가 남죠. 이 길이는 15입니다. 다음으로 이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마이너스 10과 타우 값이 0일 때의 차이니까 10이 되고 그러면 이 길이가 10이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면 반지름 R값 구할 수 있죠. 계산기를 보시면은 18.03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 각도를 알아낸다면 이 각도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각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알파라고 할게요. 탄젠트 알파는 15분의 10이죠. 계산기를 보시면은 알파 값 구할 수 있죠. 33.69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80도에서 60도를 빼고 알파 값을 빼면은 이 각도가 나오죠. 계산기를 보시면은 86.31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마 n을 구해 볼 텐데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서 보라색 삼각형의 이 길이를 빼주면 시그마 n이 나오죠.
보라색의 이 길이는 반지름 아래다가 코사인 86.31도를 곱해준 값이죠.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인 5에다가 이 길이를 빼주면은 계산기를 보시면 3.84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도 정답은 1번이 나오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틀리셔도 되는 문제예요. 그림과 같은 두 평면 응력 상태의 합에서 최대 전달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응력 요소가 주어져 있는데 두 응력 요소 모두 모어원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응력 요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면을 보시면 인장 방향으로 이 시그마 제로가 주어지니까 플러스 이 시그마 제로고요. 전달 능력은 따로 없으니까 0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면을 보시면은 아무 힘도 없으니까 0,0으로 점이 찍히겠죠. 두 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을 그려주면 모어원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모어원을 그려보면 이쪽 면은 압축 방향으로 3시그마 제로가 가해지니까 마이너스 3시그마 제로로 표기할 수 있죠. 전달 능력은 없으니까 0입니다. 다음으로 이쪽 면은 가해지는 응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0,0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두 점을 나타냈고 이 두 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원을 그려주면은 모어원이 작성이 됩니다. 자, 이제 두 평면 응력 상태의 합에서 최대 전달 응력을 물어봤는데 응력 요소의 경사면에서의 전달 응력은 세타에 관한 일반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경사면 세타에 의한 기준축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축을 기준으로 경사면의 응력을 각각 표시를 해보면 이 점이 되겠죠. 이 응력 요소에서는 빨간색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세타만큼이니까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모어원에서는 2세타만큼 회전한 이 점의 좌표가 시그마 n, 타우 n일 텐데 저는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그마 n1, 타우 n1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응력 요소 볼 건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두 평면 응력 상태의 합이에요. 이 축은 둘 다 동일해야 하죠. 그런데 이때 이 각도를 세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도 세타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이 노란색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빨간색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각도는 45도입니다. 그러면 빨간색에서 노란색까지는 45도 더하기 세타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모어원에서는 그 두 배인 90도 플러스 2세타가 빨간색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회전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시그마 n2, 타우 n2가 됩니다. 이제 타우 n1과 타우 n2를 이 식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타우 n1은 시그마 x 대신에 2 시그마 제로를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시그마 y 대신에 0을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세타는 빨간색 기준으로 노란색까지 반시계로 세타니까 플러스 세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타우 xy는 값이 없었으니까 0을 대입해주면 되죠.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타우 n2는 시그마 x 대신에 마이너스 3 시그마 제로를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시그마 y 대신에 0을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세타 대신에 빨간색 기준으로 노란색까지 45도 플러스 세타가 대입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세타 대신에 45도 플러스 세타 그대로 나타내줬고요. 그리고 타우 xy는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0이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식은 정리를 해보면 2분의 3 시그마 제로에 사인 90도 플러스 2세타인데요. 사인 90도 플러스 2세타가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과정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90도를 파이를 포함해서 나타내면 2분의 1 파이죠. 함수에서 각도가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의 형식이라면 다음과 같은 삼각함수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 각도는 n이 1일 때죠. n이 1일 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함수는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를 찾습니다. n이 1이고 사인 함수일 때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이 2분의 3 시그마 제로의 코사인 2세타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두 값을 더해주면 두 평면 응력 상태의 합에서 전달 응력 일반식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일반식에서 최대값이 최대 전달 능력이 되겠죠. 이 식을 변환하기 위해서 삼각함수의 합성 공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런 형식이 있을 때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R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그리고 알파는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로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을 오른쪽에 표시를 해뒀고요. 좌표로 이용을 해보자면은 A와 B를 이렇게 A, B로 좌표로 찍은 다음에 이 좌표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R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A, B와 차이 나는 각도가 알파가 되고요. 이때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가 되는 걸 이렇게 좌표축을 활용해서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함수 합성을 이 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A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B에 해당하는 게 2분의 3 시그마 제로. 그러면 R에 해당하는 것이 이 값을 제곱해서 더하고 이 값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해준 값이 R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 옆에 있는 각도가 세타니까 도출되는 값에서의 각도도 세타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삼각함수의 각도는 2세타니까 도출되는 삼각함수의 각도도 2세타고요. 다음으로 알파는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게 최대 전다 능력이니까 사인 함수가 1이 되면은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은 2분의 루트 13의 시그마 제로입니다. 그리고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 알파 값까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였죠. A에 해당하는 게 이 좌표점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B에 해당하는 게 이 좌표점에서 2분의 3 시그마 제로인데요.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준 겁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 식을 계산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알파 값이 마이너스 56.31도가 나오는데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탄젠트는 180도마다 반복되니까 이 값에다가 180도를 더해도 되고 180도를 두 번 더해도 되고 180도를 세 번 더해도 되고 계속 더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6.31에다가 180도를 한 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3.69도가 나오네요. 알파 값을 구했습니다. 알파 값을 구하는 문제가 단언하지만 절대 나올 수 없고요. 궁금할 테니까 그냥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나와도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풀고 싶다면은 문제은행 형식이니까 답을 그냥 외워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값의 절반, 이 값의 절반, 그리고 이 두 값을 피타고라스를 활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형률 관련하여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유형들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시그마 대신에 엡실론을 타우 대신에 2분의 감마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평면 응력 상태에서 엡실론 x, 엡실론 y, 감마 xy가 각각 주어졌습니다. 이때 최대 주 변형률과 최소 주 변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에다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엡실론 x는 마이너스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요. 마이너스는 압축이니까 이 방향으로 150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엡실론 y는 2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요. 마이너스니까 압축이고 압축 방향으로 280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감마 xy는 플러스 8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플러스니까 이 화살표 그대로 표시를 하고 크기로 850을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모어원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요. 세로축이 2분의 1의 감마라는 사실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면부터 볼게요. 이 방향으로 150이니까 마이너스 150이죠. 그리고 이 화살표는 중심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회전하죠. 그러면 반시계 회전할수록 플러스니까 부호는 플러스예요. 근데 이 850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플러스 425입니다.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50, 플러스 425가 되는 거고요. 이쪽 면은 이 방향으로 280만큼 가해지니까 마이너스 280이고요. 그리고 감마가 중심을 기준으로
시계방향 회전하니까 마이너스죠. 그리고 850은 2분의 1을 곱해줘야 하니까 425. 그래서 마이너스 280, 마이너스 425 이렇게 좌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이 마주보도록 원을 그려주면 원을 작성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최대 주 변형률과 최소 주 변형률입니다. 이 점의 엡실론 좌표가 최대 주 변형률, 이 점의 엡실론 좌표가 최소 주 변형률이 됩니다. 엡실론 1은 원의 중심 좌표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되고요. 엡실론 2는 원의 중심 좌표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죠. 일단 원의 중심 좌표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80에다가 마이너스 150을 더해주고 그 값에다가 2를 나눠주면 되죠.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반지름을 구할 건데요. 이 점에서 엡실론 축에다가 수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면 반지름 구할 수 있죠. 이 길이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80과 마이너스 215의 차이값이죠. 이 길이는 65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마이너스 425와 이 점에서의 2분의 1 감마값은 0이니까 두 값의 차이가 425가 되고요. 이 길이는 425입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 두 길이를 이용하면 반지름 구할 수 있죠. 계산기를 보면은 429.94 나옵니다. 그러면 엡실론 1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원의 중심 엡실론 좌표에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15 더하기 반지름 값 계산기를 보시면은 214.94 나옵니다. 엡실론 2는 원의 중심 엡실론 좌표에서 반지름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215에서 반지름 빼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정답 1번이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변형률이 A와 5A일 때 최대 전단 변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바로 모어원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모어원과 엡실론 축이 만나는 값 중 오른쪽 지점이 최대 주 변형률이고 이게 5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은 5A, 0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모어원과 엡실론 축이 만나는 값 중 왼쪽 지점은 최소 주 변형률로 A 값이 될 것이고 모어원에서 A, 0으로 이 점에서 나타나지겠죠. 이렇게 모어원 그려봤습니다. 문제에서 최대 전단 변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2분의 1의 감마 맥스가 반지름이죠. 반지름 값이 2분의 1의 감마 맥스인 것을 그림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부터 구해볼게요. 5A에서 A를 빼면은 지름값이 나오죠. 4A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2가 됩니다. 반지름 2A가 2분의 1의 감마 맥스 값이니까 이 식을 풀어주면은 감마 맥스는 4A가 나오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응력 관련하여 모원 6개년치 문제들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려웠던 문제는 공부하고 싶으시면 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험장에서 붙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어떤 문제를 넘길지 아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는 스트레인 로제트입니다. 잘 출제되지 않아서 커리큘럼에 넣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모어원으로 어느 정도 쉽게 풀 수 있어서 다음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